안녕하십니까. 하이투자증권 양산지점 미국 성장주 투자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식 투자 포트폴리오와 매매 기록 관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발표자 김민석 차장입니다. 컴플라이언스 노트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단순 정보 제공 및 교육 목적으로서 작성된 것으로 특정 금융상품과 증권에 대한 매도, 매수의 권유, 추천 또는 투자 광고를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해당 영상은 하이투자증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고 진행자의 개인적인 의견을 담고 있으며 회사를 대표하는 의견이 아닙니다. 추가적인 컴플라이언스 노트입니다. 해당 영상에서 언급한 종목과 ETF는 단순 공부를 위한 참고용입니다. 절대로 종목 매수 추천과 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단순히 영상에서 언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종목이나 ETF를 투자하는 것은 절대 안 될 것입니다. 해당 영상에서 진행자가 이야기하는 투자 이론은 한국에서 많이 알려진 여러 이론과 교과서 등과 매우 상반된 의견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소 진행자의 의견이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머리 풀기 없어요.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께서 투자가 잘 나가고 계신가요? 그리고 세미나 첫 시간에 했던 시장 전체적인 위험을 판단하는 분산일을 계산하고 계십니까? 현재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의 분산일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제가 지난주 금요일을 기준으로 작성했기 때문에 하루 이전의 자료고요. 현재 나스닥의 분산일은 3개고 금요일 기준으로 S&P 500은 분산일이 6개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나스닥이고요. 나스닥은 총 목요일까지 3개의 분산일을 보였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열어보니까 금요일 날 시장이 많이 0.2% 이상 하락하였는데 그 전일보다 거래량은 증가했습니다. 현재 나스닥은 분산일이 4개겠죠. 그리고 S&P 500의 분산일 개수가 많습니다. 지난 25 영업일 기준으로 S&P 500의 분산일 개수는 6개입니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시장의 분산일을 체크하고 계셨다면 현재 시장의 위험이 상당히 많이 이전보다 증가했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한국 시장을 살펴보면 코스피 지수의 분산일은 이렇게 더 많습니다. 저 보면 조정 국면으로 볼 수 있겠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시장이 200일 이동평균선 밑에서 놀고 있어요. 분산일 개수가 세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200일 이동평균선을 장기적으로 참고하실 만한데요. 200일 이동평균선 밑에서 시장 지수가 놀았을 때 과연 시장이 좋은 적이 얼마나 있었냐. 이전을 살펴보시고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거래량 밑에 표시해 놓은 것이 모두 코스피의 분산일인데요. 상승 국면을 보였던 작년과 다르게 25 영업일 이내에 이렇게 0.2% 이상 지수가 하락하고 거래가 많은 분산일이 이렇게 많은 걸 알 수 있죠. 최근에도 정말 많습니다. 주식을 하기 좋은 시장이 아니라는 것을 시장 지수를 체크함을 통해서 알 수 있겠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에 상장된 회사들의 이제 산업그룹을 197개로 나눠서 현재 상위에 포진된 산업 업종들, 이제 6개월간 상대적인 성과가 우수한 업종들을 이렇게 순위로 나열한 것인데요. 이런 종목들, 이런 산업 종목들이 포함된 산업 업종의 주요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면 오늘은 좀 화면을 좀 이제 다른 화면을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켓 스미스입니다. 지금 나스닥 지수가 금요일 날 거래가 많고 0.2% 이상 하락하신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현재 나스닥 지수가 빨간색으로 보이는 게 50일 이동평균선인데요. 50일 이동평균선 밑으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은 주요 업종의 이제 종목들을 좀 살펴보면은 1위에 포함됐던 이제 반도체 업종이죠. 반도체 업종의 이제 주요 종목들 상대적으로 EPS 성과가 뛰어나고 매출액의 성장이 뛰어나고 ROE가 높은 그런 종목들 위주로 이제 체크를 해봤는데요. AMD죠. Advanced Micro Device 역시 지금 고점 대비해서 이렇게 거래가 증가하면서 다소 좀 내려오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성과가 좀 우수한 종목
보면은 이런 종목들도 고점 대비해서 지금 50일 이동평균선까지 내려왔죠. 다소 시장이 조금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반도체 업종을 넘어서 이제 다른 이제까지 성과가 좋았던 게 이제 리테일 이제 소비 부분인데, 보시면 메르시 같은 종목도 현재 상대적인 성과는 종목 업종이 2위지만 여기에 포함된 이 메르시 종목 같은 것도 고점 대비해서 50일 이동평균선 밑으로 현재 내려와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고요. 다른 종목도 살펴보면은 이것도 이제 리테일 디파트먼트 스토어 이제 업종이거든요. 197개 중에 현재 2위를 보이고 있지만, 이런 주요 업종에 포함된 종목들이 고점 대비해서 이렇게 지금 조정을 받고 있고 50일 평균선 밑으로 내려온 모습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또 이제 다른 업종을 조금 살펴볼게요. 다른 업종의 종목 살펴보시면, 이거는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트럭 이제 업종인데, PAM 트랜스포메이션 이제 보면은 고점 대비해서 모두 이제 주식이 현재 지금 조정받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고요. 이런 종목을 또 보면은 이것도 역시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트럭 업종에 포함된 건데, 고점 대비해서 쭉쭉 나아가는 종목이 별로 없어요. 실적이 뛰어난 종목들 가운데서 이런 종목이 좀 드뭅니다.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좀 뛰어난 업종을 또 보면은 이제 페라리가 같은 종목이 이제 안에 들어있는 오토 매니팩처러스가 5위인데, 이거 역시 고점 대비해서 페라리 역시 지금 현재 50일 이동평균선까지 나오진 않았지만 다소 이제 흔들리는 모습. 그리고 여러분께서 많이 이제 좋아하시는 그리고 혁신적인 종목 테슬라도 여기에 포함된 업종인데요. 일단 지금 고점을 찍고 나서 51선 부근으로 다시 왔고요. 금요일날 거래량 다소 많았습니다. 이렇게 다소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실 수 있죠. 이제 다시 화면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그 상대적인 성과가 6개월 동안 우수한 이런 산업 그룹에 포함된 종목들이 다소 지금 고점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종목도 거의 이런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리스크 관리가 점점 중요해진 그런 시점으로 보실 수 있죠. 자, 좀 넘어갈게요. 지금 나스닥의 지수와 그리고 나스닥에 상장된 종목들의 상승한 종목과 하락한 종목의 비율로 조절한 이제 차트인데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말 그대로 이 선이 오르고 있다면은 상승한 종목이 하락한 종목보다 많을 때 비율로서 이 선이 올라가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약간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작년 이제 올해 5월부터 9월까지 랠리를 보시면 나스닥 지수는 상승을 하고 있지만 이 상승에 참여한 종목들 수가 작은 걸로 보실 수 있죠. 오르고 있는데 어드밴스 디클라인 라인을 보면은 내려가고 있다는 것은, 특정 시가총액이 큰 덩치 큰 종목들이 올라서 지수는 오르고 있지만 브로드한 점점 전반적인 시장의 종목들은 하락한 종목 수가 더 많다는 겁니다. 이렇게 시장이 올라갈 때 전체적으로 많은 수의 종목이 같이 참여하는 시장과, 시장 지수는 오르지만 특정한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 상승함으로 인해서 이런 지수가 오른다는 것은 다소 분열이 생겼다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직전까지는 나스닥 지수가 오를 때 다소 조금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보였지만, 지금 현재는 지수가 조정받을 때 다 같이 하락하는 종목 수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약간 주의해야 될 시점이라는 거죠. 자, 이제 오늘의 주제로 넘어갈게요. 좀 더 실전적인 모습은 향후 세미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자금 관리와 매매 기록에 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자, 오늘의 주요 내용입니다. 오늘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알아볼 거예요. 먼저 종목당 감내할 리스크 수준은 최대 2.5%이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유지 비율로 투자하는지, 그리고 항상 이익금을 재투자할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레버리지의 개념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매 기록의 중요성도 알아볼 거예요. 매매 기록을 어떻게 하는지, 월간으로, 기간별로, 그 다음에 평균 수익과 평균 손실 금액, 무엇을 기록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윌리엄 오닐은 그의 저서에서 조금 우리를 헷갈리게 했어요. 이건 어찌 보면 저의 개인적인 이런 의견일 수도 있지만 자, 한번 살펴볼게요. 윌리엄 오닐은 그의 저서에서 뭐 했냐면요. 몇 개의 종목을 투자해야 되냐고? 당신이 투자하는 돈에 따라 다르죠. 300만 원 미만으로 당신이 투자한다면 많아봐야 두 종목이야. 500만 원에서 2천만 원대로 당신이 운영하고 있다? 최대 3종목이죠. 그리고 2억에서 20억까지 큰 자금을 운용한다 할지라도 당신은 최대 5종목을 넘지 말아야 할 겁니다. 라고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알고 있었고 투자를 했는데 그의 많은 세미나를 통한 그의 인터뷰를 살펴보면 이런 말을 종종 해요. 사실 책에서 내가 그렇게 적긴 했는데 나는 사실 최고의 종목 한 개를 사는 걸 좋아해요. 몇 개 많이 살 필요 있나? 당신이 충분한 이 종목에 대한 리서치를 했다면 투자 종목은 하나로 충분하지. 내리면 어떡하냐고? 팔아야지. 2%, 3%, 4% 수익은 손실은 이렇게 짧게 끊어치고 8%를 넘지 말아야겠지만 뭐 이렇게 짧게 끊어치고 25% 이상 수익을 얻으면 정말 쉽지 않나? 이런 쪽으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정말 헷갈리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투자는 우리가 절대 따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천재는 천재일 뿐 따라하지 말자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윌리엄 오닐과 오랜 기간 같이 일을 한 이제 헤지펀드 매니저도 이제 하시고 새로 이제 트레이드 라이언이라는 회사를 이렇게 또 만드신 로스 하버가 세미나나 이런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한 종목에 모든 돈을 투자해서 성공할 수 있는 거는 오직 이 세상에 한 명만 가능한데 그의 이름은 윌리엄 오닐입니다. 천재는 이러한 사실을 간과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천재는 천재일 뿐 따라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위험해요. 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투자했는가? 우리가 이제 공부를 이제 하는 데 있어서 참고해야 될 진정한 챔피언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마크 미러빈이나 데이비드 라이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종목당 우리가 최대로 감내해야 될 손실은 1에서 2.5%, 보통 1%고 한 종목당 감당해야 될 손실은 전체 포트폴리오 대비 최대 많아봤자 2.5%면 좋다고 얘기합니다. 자, 마크 미러빈은 뭐라 하냐면요. 당신이 두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다면 한 종목당 5% 손실을 감내한다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종목당 리스크는 2.5%, 전체 자산 대비 5%로 손절했을 때 2.5%인데 이거 자체가 너무 많다고 얘기했어요. It's too much. It's too much. It means that you are risking 2.5% of total equity. That's too much. That's too much. 항상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만큼 이게 투자를 이제 해서 리스크 손실 감내해야 되나요? 자, 데이비드 라이언이래요. US 주식 투자 대회, 전미 주식 투자 대회 내가 나갈 때 수익률을 좀 빡세게 맞춰야 되는 대회니까 4-5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운용했는데 나는 밤에 잠을 편히 자고 싶은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솔직히 말해서 보통 8에서 10종목을 사고요. 8에서 10% 손절합니다. 이 말은 데이비드 라이언은 종목당 최대 전체 자산 대비 1% 손실을 감내한단 말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전 처음에 이런 의문을 가졌어요. 그러면 4종목에서 8종목을 사란 말인데 이렇게 해서 돈이 벌려지나? 이렇게 해서 돈이 벌려지나?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투자 대회에서 3년 연속 우승하고 5년 연속 복리로 이렇게 많이 키운 사람들, 이렇게 투자해서 가능하단 말이잖아요. 그들의 노하우가 적게 터지는 거예요.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해요. 윌리엄 오닐 책에서 가장 헷갈리는 게 바로 이거예요. 몇 종목을 투자해야 되는지, 어떻게 분산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지가 않아요. 천재니까 자기는 천재로서 한두 종목을 사가지고 리스크 테이킹 딱 2, 3, 4
툭툭툭 안 되면 나오고 잘 되면 25% 수익 얻고 더 잘 되면 3주 홀딩룸에서 8주 홀딩룸 적용해서 8주 가져가고 수익 크게 내고 이렇게 하고 감각적으로 이 천재는 리스크 자금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재는 여기에 대해서 다소 개의치 않을 수도 있어요. 한 가지 일화를 좀 더 말씀드릴게요. 다른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이제 이런 경험이 있었대요. 내가 샀던 종목이 빌 오닐이 산 종목이랑 겹치네? 자기도 좋게 생각하고 이제 샀는데 나중에 이 종목이 8% 하락했대요. 나의 룰은 8% 손절 룰이니까. 손절하고 나서 윌리엄 오닐한테 가서 물어봤답니다. 빌 오닐, 나도 이 종목 샀는데 손절했어요. 당신은 어떻게 했나요? 당신도 뭐 손절했겠죠? 당신 갖고 있나요? 빌 오닐이 뭐라 했는 줄 아십니까? 그 종목 아직도 갖고 있었어? 당연히 난 2% 하락했을 때 이미 다 팔고 나왔지. 종잡을 수가 없어요. 천재는 천재일 뿐 따라해서는 안 돼요. 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이런 고통을 겪었어요. 이거를 익히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챔피언이 말하는 이 노하우를 익혀봅시다. 여기 분명히 자금 관리와 포트폴리오 운영도 챔피언 마크 비너빈이 그리고 데이빗 라이언은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한테. 자, 보시죠. 여러분, 내 종목 포트폴리오를 운영하신다. 여러분이 4천만 원으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실 때는요. 기본 항상 이럴 때 좋아요. 내 종목은 사세요. 왜 내 종목을 사야 되느냐에 대해서 마크 비너빈은 이렇게 적었어요. 켈리 포뮬라 아시죠? 이제 도박사들이 이제 켈리 포뮬라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아무튼 당신의 승률을 50%로 가정하고 동전의 앞 뒤를 맞추는 이런 게임에 배팅을 했을 때 가장 최적의 배팅해야 되는 액수는 25%입니다. 여기서 마크 비너빈이도 아이디어를 얻은 거예요. 기본 4종목을 하세요. 켈리 포뮬라 4종목. 자, 그런데 이 4종목 한 번에 다 사는 거 아닙니다. 보세요. 자, 여러분께서 4천만 원으로 포트폴리오를 이제 운영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4종목을 사시겠죠. 4종목의 와치리스트를 이제 딱 이제 후보군을 정해놨다가 이제 매수 들어가시는 겁니다. 첫 매수는 최소 절반이에요. 최대 절반이에요. 마크 비너빈은 절반 하지 않아요. 250만 원 쿼터 4분의 1로 시작해요. 자, 하지만 이게 너무 작다 생각하시면 최대로 일단 종목당 1,000만 원씩 투자하겠죠. 4종목을 사니까. 한 종목당 이제 첫 매수는 500만 원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내가 산 종목이 5% 내리면 여기서 철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이제 감내하시는 손실은 25만 원이에요. 이 25만 원은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모든 총 자산 대비 0.62%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첫 매매했을 때 실패할 경우 우리는 0.26%의 손실만 감내하고 나올 수 있어요. 자, 보십시오. 그리고 첫 매수를 한 종목이 이제 2% 이상 상승한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또 500만 원을 추가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은 1,000만 원의 포트폴리오로 한 종목을 담으신 겁니다. 이 종목이 약 10% 이상 올랐을 때, 10에서 20% 올랐을 때 수익 실현하시겠죠. 그럼 여러분의 수익은 최소한 100만 원 이상입니다. 그러면 벌써 이전에 실패하셨던 25만 원보다 4배나 많은 돈을 여러분께서 획득하신 거고요. 최대 여러분께서 1,000만 원을 사셔서 5% 손실하셨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손실은 50만 원이고요. 전체적인 자산 대비 손실은 1.25% 손실입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 살펴볼게요. 최소의 수익을 10% 얻었을 때 100만 원, 최대의 손실을 얻었을 때 50만 원을 보시면 수익과 손실 비율은 2대1로 맞춰지죠. 이것이 바로 최소한 우리가 유지해야 될 비율, 리스크, 리워드 비율, 수익 2, 리스크 1, 이래서 2대1로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첫 종목에서 20%의 수익을 얻으셨다 하면 리스크 리워드 비율은 200만 원 대 50만 원, 4대1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손실은 작고 수익이 많게 운용은 바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장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야, 김 차장, 이렇게 해서 돈 언제 버는데 2020년도 코로나 하락장에서
나의 동료는 말이야 100% 한 종목에 딱 저점에 잡아가지고 10배를 벌었다고, 나한테 10배 벌었다고 자랑을 했단 말이야. 그렇게 되는데 4종목으로 나눠서 이렇게 해서 언제 돈을 버냐고 김 차장. 여러분,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작게 터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언제 우리가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4종목. 자, 4천만 원 포트폴리오로 이제 운용을 할 때 보세요. 여러분께서 이제 한 종목을 투자를 했다. 500만 원으로. 그리고 이제 이 종목이 올라서 추가 매수를 하셨어. 보통 5% 이상 넘지 않죠. 추가 매수 비율은. 범위는. 산 가격에서 5% 이상 따라가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2% 3% 올라서 여러분이 추가 매수를 해서 1,000만 원을 이제 획득을 했어요. 자, 1,000만 원이 이 종목이 20%가 올랐을 때. 그럼 여러분은 이제 추가 매수가 가능한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 반띵. 이 수익을 나는 확보하고 싶어. 좋았어. 자, 20% 올라서 200만 원, 1,200만 원이 됐는데 여기서 반띵 600만 원을 매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무조건 10% 100만 원의 수익은 여러분께서 확보를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가 가능하죠? 롤링이 가능하죠. 이전 세미나 보세요. 롤링이 가능해요. 왜냐? 여러분은 절반 매도한 이 남은 포트폴리오는 여러분이 산 매수 가격까지 오면 팔 건데, 그러면 여러분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100만 원의 수익이 확정이 되고, 여러분의 종목이 여러분이 매수한 가격까지 오지 않으면 이건 프리롤링 갈 때까지 가보는 거기 때문에 계속 놔둘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여러분께서 매도하신 이 자금을 가지고 또 다른 종목을 늘리실 수 있어요. 첫 매수는 500만 원. 돈 벌었다고 600만 원 다 투자하는 거 아닙니다. 항상 첫 매수는 작게 가져가세요. 항상 똑같은 금액으로 한번 가져가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투자하는 종목이 늘어나게 되죠. 예비 종목이. 한 종목 롤린, 한 종목 신규 매수 가능하고, 기존에 갖고 있던 자금으로 세 종목까지 더 편입이 가능하니까 여러분은 투자하실 종목 개수가 이렇게 해서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께서 투자하시는 종목 수는 8개, 9개 이렇게 더 늘어나실 수 있죠. 김 차장, 이거 말고 난 집중 투자를 하고 싶다고. 어떻게? 자, 집중 투자 말씀드리겠습니다. 4종목 이상 넘지 마세요. 집중은 4종목 이상 넘지 않는다면 이제 여러분은 수익금을 이용해서 투자를 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 수익금이 200만 원이 나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렇게 놔두지 마시고 다 팔아요. 일단 수익금을 확보하세요. 200만 원을. 이 200만 원을 가지고 여러분은 투자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보시죠. 이제 최악의 상황에도 여러분은 원금까지, 여러분의 원금은 지키게 되실 겁니다. 왜냐고요? 자, 여러분이 한 종목에서 일단 투자해서 20%의 수익을 얻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은 이 200만 원을 현금화 시켰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최대 4종목까지 공격적인 포지션 구축이 가능해요. 어떻게 되냐? 1,000만 원으로 4종목을 와치리스트를 보고 제대로 된 차트 패턴을 완성하고 올라갈 때 사시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한 종목당 우리는 최대 5% 손실만 감내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죄송합니다, 종목당 얻으실 최대 손실은 50만 원이에요. 그럼 4종목이면 총 200만 원이죠? 자, 여러분이 집중 투자하시는 4천만 원 포트폴리오로 4종목을 사서 전액 투자를 하셨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이제 최악의 상황에도 여러분의 원금은 지켜질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팍! 4종목 몰빵, 4천만 원 몰빵 다 가서 200만 원의 손실 리스크를 안고 시작하는 게 아닌 겁니다. 처음 매수는 작게.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수익 쿠션이 늘어나면 이 수익 쿠션을 이용해서 공격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고 최악의 상황에도 우리의 원금을 지키는 그런 투자를 하실 수 있게 된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괜찮아요? 원금을 지키세요. 가장 중요한 건 손실을 작게, 그래야 이깁니다. 챔피언들의 노하우입니다. 저의 노하우가 아닙니다. 자, 넘어갈게요. 모든 이익을 재투자하실 필요 없어요. 리스크, 투자에 대한 약간 생각을 바꾸십시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는 막연하게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아,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모든 수익이 나면 다 재투자하는 거야. 그래야 복리로 불어나지.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복리는 수익에도 적용이 되지만 손실에도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항상 복리 투자가 옳은 게 아니에요. 우린 펀드 매니저가 아니에요.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 이거 마크 미너비니의 책에서 따온 내용인데요. 1,000만 원을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한다고 상상을 해보실게요. 1,000만 원으로 투자를 하고요. 여러분께서 50% 수익을 얻고 손실 볼 때는 40% 손실을 얻었다고 가정을 하고 이걸 24번을 반복할 겁니다. 그런데 한 명은 수익금을 재투자하지 않고 항상 일정한 금액으로 투자를 했을 경우고요. 다른 분은 모든 수익을 재투자했을 경우에 이거를 표로 한번 작성을 해봤어요. 자,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자, 1,000만 원을 투자해서 50% 수익 얻고, 자, 그 다음 배팅 때 똑같이 1,000만 원 투자해서 40% 손실 보고, 이렇게 투자를 했을 때 누적 잔고와 모든 걸 다 투자했을 때 누적 잔고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24번 했을 때 일정한 금액을 항상 투자하신 그 분은요, 20% 수익을 얻어요. 그런데 무조건 전액을 복리로 투자하신 분은 마이너스 71%입니다. 이게 뭘 뜻하냐면요. 손실도 복리로 늘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무작정 수익이 나거나 배당금을 받은 금액을 수익이 난 금액을 무조건 복리 투자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항상 복리 투자를 한다고 해서 수익이 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재투자를 하지 않고 일정한 배팅 금액으로 투자를 했을 때는 이렇게 투자 결과가 진행되더라도 돈을 벌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그런 시장의 말을 너무 맹신하지는 마세요. 자기의 상황과 투자 승률과 배팅 승률과 이익금과 손실금 비중에 따라서 투자 계획은 달라져야 됩니다. 항상 모든 이익을 재투자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투자를 할 때 처음부터 수익이 났다고 해서 600만 원 갈 필요 없어요. 수익은 수익대로 났지만 그 다음 매매는 또 작은 금액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항상 동일하게. 그래서 여러분의 수익금으로 인해서 계좌는 커지지만 여러분이 앞으로 항해할 때 첫 매매에 가지는 리스크는 작게 가져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노하우예요. 챔피언의. 자, 레버리지의 개념도 바꾸세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마진, 대출, 담보대출로 투자한다. 마진으로 투자하는 게 레버리지다. 높은 위험을 안고 높은 수익을 얻는 것이 레버리지라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건 진정한 레버리지가 아니에요. 챔피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원금 1,000만 원에서 대출금 1,000만 원을 얹어서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10%의 수익이 나면요 200만 원을 얻을 수 있죠. 하지만 5%의 손실이 나면 여러분은 100만 원을 잃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수익은 수익이지만 벌써 여러분이 손실을 5%로 보시면 전체 자산 대비 10%의 손실을 보는 거예요. 이건 너무 많아요. 챔피언이 뭐라고 그랬죠? 한 종목당 이를 최대 손실이 2.5%고 그리고 맥시멈으로 많아봤자 5%잖아요. 한 번의 매매로 10%를 잃는 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건 레버리지 투자가 아니에요. 위험이 똑같이 많아졌잖아요. 얻는 것과 더불어서. 자, 그럼 진정한 레버리지가 뭐냐? 우리 레버리지 개념 바꾸자. 마크 미너비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정한 레버리지는 가능한 한 낮은 위험을 안고 짧은 기간에 높은 수익을 얻는 것이 진정한 레버리지입니다. 이 투자의 아이디어는 마크 미너비니의 책에서 가져왔지만 이 국내에 상장된 투자의 이거는 근원 매매에서 나왔어요. 자, 보십시오. 사람들은 마진 대출들을 이야기하지만 진정한 레버리지는 작은 위험을 감수하고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는 종목을 발굴해서 투자하는 것이 진정한 레버리지다.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께서 여러분 포트폴리오를 4개로 나눠서 초기 매수만이라도 작은 금액이라도 이렇게 이 종목을 4월 17일 날 여기 매수했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여러분 이 종목 첫 패턴 뭐죠?
손잡이 달린 컵 패턴 보이시나요? 물론 실적에 있어서는 바이오주기 때문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실적은 그 크리테리아 안에 들어가지 않지만 우리도 가끔 이런 매매 해도 되나요? 자, 손잡이 달린 컵 매수했어요. 그리고 나서 6월 4일 22만 1,600원 137% 상승 매도. 6월 10일 날 또 반등 매도 145%. 매우 짧은 기간에 가능한 한 낮은 위험을 안고 높은 수익을 얻는 것. 이것이 진정한 레버리지가 아닐까요? 2.5배, 3배 돈을 갖고 와서 그저 그런 종목에 투자해서 오랜 기간 기다리는 게 레버리지입니까? 많은 리스크를 안고 내가 가진 자산으로 작은 포트폴리오를 형성해서 투자를 해서 짧은 시간에 많은 수익을 얻는 것이 진정한 리스크가 아닐까요? 진정한 레버리지가 아닐까요? 이 레버리지에 대한 생각을 한번 바꿔주십시오. 자, 이제 넘어갈게요. 자신의 매매를 기록하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많은 투자 이론, 시장 분산일 체크, 하락 체크, 팔로우 스루 데이 들어가는 거 체크, 성장주 체크, 어떤 종목을 투자할지 차트 패턴 익히고 매도하고 손잡이 달린 컵, 더블 바텀 베이스, 플랫 베이스 익히고 그 다음에 리스크 관리, 여러분의 평균 수익은 얼마고 평균 손실을 조절해서 수익이 손실보다 더 크게 만드는 리스크 테이킹, 리스크 관리, 이런 것들을 모두 종합해서 투자하신다 하실지라도 여러분 자신의 매매 성과가 어떤지 기록하지 않으시면 모든 것이 의미가 없으실 겁니다. 매매를 기록합시다. 제시 리버모어는 항상 기록을 했죠. 자신의 노트로. 나의 매매, 내가 사고자 하는 종목들, 주도주 업종들. 여러분, 마크 비너비니, 이 챔피언들 모두 다 기록합니다. 자, 마크 비너비니가 얘기한 기록법인데 저는 마크 비너비니가 얘기한 그 책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책을 읽어보시고 참조를 하십시오. 하지만 저는 이렇게 합니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놈 자료 그대로 갖고 왔어요. 한번 보실게요. 자, 여러분의 모든 매매는요. 매수하시기 전에 미리 매수할 가격과 매도할 가격은 오로지 정해지는 거죠. 그죠? 적어 놓으십시오. 내가 이런 종목을 바이 포인트 얼마에 살 것이며 수량을 얼마나 살 것이며 매수가에서 언제 상승하면 추가 매수를 얼마나 할 것이며를 미리미리 적어 놓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매매를 실행하시고 나서 엑셀에다가 적으십시오. 자, 어떻게 적냐? 매수일, 내가 매수하는 날짜, 그죠? 이제 매도하고 나서는 이제 적은 거니까 종목명 적고 수량, 가격 적어요. 그리고 자동적으로 옆에 손절 가격은 형성되게 되는 겁니다. 가격에서 5% 손절하면 손절할 가격부터 미리 정해놓고 차트에 끌어놓고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매도가 일어났을 때 매도 가격을 적으시고 그 옆에 수익률과 수익금을 기록하십시오. 자, 이 11월 달에 저한테 이제 자료를 준 이 트레이더는 이렇게 매매를 했어요. 자, 실패한 종목도 있네요. 자, 크래프톤이라는 종목을 사서 실패했는데 11월 11일에 사서 23일에 매도한 것 같아요. 매도 가격 손절매하겠다고 생각해 놓은 가격보다 더 일찍 하긴 했네요. 4.8% 손실, 수익금. 이렇게 기간별로 여러분이 사실 때마다 적고 매도할 때도 적고 자, 사서 매도 사서 나눠서 샀나요? 사서 매도도 나눠서 하기도 했네요. 이렇게 다 적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월간 자신의 매매 기록을 이제 기록 내야죠. 자, 어떻게 하냐? 자, 기록하시는 겁니다. 자, 이번 달 내가 얻은 총 수익이 얼마지? 적으세요. 자, 이 친구는 100만 원 얻었네요. 자, 그 중에서 승리할 때 얻은 금액이 얼마지? 적으세요. 내가 실패한 패배 종목에서 얻은 패배금이 총 얼마지? 적으세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번 달에 얻은 평균 수익률이 얼마지?
적으세요. 그리고 패배율이 얼마지? 평균 패배율 적으세요. 그리고 승률이 얼마지? 내가 총 10번 매매를 했는데 내가 이익을 거둔 건 6번이고 패배한 건 종목은 4개. 승률은 60% 이렇게 적으세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겼을 때 평균 승리금이 얼마지? 적으세요. 그리고 패배 금액이 얼마지? 적으세요. 그리고 나서 해법해 보시는 겁니다. 자, 이 트레이더는 평균 수익보다 평균 손실이 크긴 큰데 우리의 최소 비율은 얼마죠? 2대1이죠. 2대1이 맞춰지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죠? 앞으로 계산을. 자, 평균 패배는 이제 평균 수익이 9%라면 평균 패배는 최소한 2대1이니까 4.5% 미만으로 줄여야겠구나. 나의 앞으로의 매매를 개선점을 찾는 거죠. 패배율을 평균 수익률보다 2대1로 줄여자. 이번 월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자, 그럼 금액 비율로 볼게요. 그런데 금액 비율은 2배가 되나? 2배 안 되죠. 예, 승리 패배 금액 비율이 이거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15만 원이고 28만 원이니까 2배가 안 돼요. 그래서 승리금을 죄송합니다. 헷갈렸습니다. 승리 패배 금액 비율은 2배가 넘네요. 괜찮네. 매매 잘했네. 친구. 자, 보시면 승리금이 170만 원이고 패배 금액은 6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평균 수익률은 2대1이 안 되는데 금액 비율은 2배가 넘어버렸네요. 괜찮네요. 자, 수익률만 가지고 따지면 왜곡될 수 있어요. 그래서 금액도 같이 보는 겁니다. 금액이 패배금보다 최소 2배는 많아야 돼요. 2배 이상 많았네요. 괜찮아요. 일단 금액은 맞았지만 평균 수익률에서조차도 2배 이상을 맞춰봅시다. 수익률을 더 높이기 힘들면 패배율을 낮춥시다. 2배로요. 이렇게 체크해 나가면 여러분께서 지금 현재 나의 매매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이제 월간으로 보실 수 있겠죠. 월간으로 계속 기록하시면서.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이거를 이 월만 쌓지 말고 내가 앞으로 체크하지 못했던 이전 것도 다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간 동안 나의 수익과 손실 비율이 어떻게 되나, 이익률이. 갖고 와서 평균 내보세요. 그래서 장기간 나의 수익금이 얼마인가, 평균 수익률이 얼마인지, 패배율이 얼마인지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평균 승률은 이익률 승률은 42.7%래요. 100번 투자해서 42번밖에 못 이겼어요, 이 친구. 총 수익 회출 74배, 패배 횟수 99개. 이렇게 쌓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기간별로 보는 거예요. 자, 기간별 자신의 매매를 기록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매월 잔고 적죠? 그 다음에 누적 수익금 적으세요. 그 다음에 월간 수익금 적고 월간 수익률 얼마나 얻었는지, 월간 매매 횟수, 승리 패배, 그 다음에 월간 승률, 그리고 승리 금액, 패배 금액, 금액 비율, 평균 수익률, 평균 손실률, 이렇게 해서 계속 적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전체적인 성과를 항상 추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자, 나의 총 기간 매매 수익률이 얼마인지 평균적으로 기록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의 이 기간적인 월간 평균 수익률이 얼마인지 이렇게 기록을 하시다 보면은 나의 승률이 이렇게 올라갈 때는 뭔가 시장이 괜찮다는 걸 알 수 있죠. 승률이 올라가니까 내가 지금 선택한 종목이 맞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좀 더 매매하는, 이제 투자하는 금액을 늘릴 수가 있겠고, 반대로 여러분의 승률이 50% 이렇게 유지가 되다가 갑자기 33% 월간 승률이 이렇게 떨어지면 뭔가 시장 환경이 좀 어렵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으니까 투자하는 금액도 줄이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간을 두고
계속해서 자신의 매매 성과를 기록을 하시면 이걸 통해서 나의 매매가 현재 잘 나가고 있구나. 잘 이렇게 되다가 갑자기 9월, 10월이네요. 10월에는 내가 5번 매매한 종목에서 한 번도 이기지 못했어. 그때는 쉬어보는 거죠. 이거 뭔가 내 매매가 꼬였구나. 뭔가 시장이 올바른 방향이 아니면 시장이 어렵구나라는 걸 느끼실 수 있게 됐겠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걸 기록하시는 거예요. 또 그리고 보세요. 여러분의 평균 수익을 이제 기록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매월 이렇게 얻은 나의 평균 수익이 11%로 맞춰지고 평균 손실은 4.6%로 맞춰졌잖아요. 그럼 이제 이걸 통해서 내 목표를 세울 수 있어요. 보통 일반적인 나의 종목별 평균 수익 목표는 11%가 돼야겠죠. 이것이 바로 나의 능력입니다. 여기에 맞춰서 손실은 최소 2대1 비율이니까 5% 이내로 들어왔나요? 그래. 내가 지금까지 평균 손실을 그래도 나의 목표인 5% 내로 유지는 했구나. 그리고 수익과 손실 비율이 손실보다 2배 이상 크게는 맞췄구나. 라는 거를 계속해서 체크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결론을 내야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나의 총 승리금은 3,900이었다. 내가 패배해서 잃은 금액은 2천만 원이었다. 금액 비율이 중요하죠. 2배가 안 되네요. 그러면 이 사람의 앞으로 목표는 뭐냐면 패배금 대비 승리금의 비율을 2배 이상, 우리는 2대1로 얘기를 했잖아요. 무조건 2배 이상으로 맞추는 것이 이 사람의 목표가 되겠죠. 평균 수익률은 총기간 평균 수익률은 12.6%, 평균 송신율은 5.29%인데 금액 비율은 안 되잖아요. 수익률과 손실률로 따지면 수익률이 손실률보다 2배 이상 많긴 많은데 금액으로 봤을 때는 2배가 안 된다는 말은 이 사람이 매매할 때 투자 금액을 좀 더 신경을 써서 패배금보다 승리 금액을 2배 이상 넓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체크를 해 나가는 거죠. 월간 평균 매월 거뒀던 수익률 평균은 5%. 월간 평균 손실은 마이너스 1.89%. 자, 여기서 더 나가서요. 보는 거예요. 나의 전체 승률은 42.7%인데 수익을 본 원은 13개고 손실을 본 건 7개. 자, 그런데 이렇게도 한번 해볼 수 있죠. 6개월간 최근 나의 평균 수익이 얼마일까? 6%밖에 안 되네요. 손실은 4.9%. 그러니까 6개월로 봤을 때는 금액 비율이 이 평균 수익 금액 비율이 1.3배밖에 안 되니까 이 사람은 매매를 그렇게 잘하고 있는 게 아니죠. 우리는 손실과 수익의 비율을 최소 2배 이상 하고 싶잖아요. 그럼 어떻게 조절해야 될까요? 내가 6개월간 극단값을 제외한 평균 수익은 6%니까 향후 앞으로 내가 감내해야 될 손실은 3%로 제한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 수익과 손실의 비율이 2대1로 맞춰집니까? 이렇게 주기적인 기록을 통해서 나의 승률 체크를 하고 이 승률에 맞춰서 지난 시간 옵티멀 수익 실현 비율은 어떤지 말씀드렸죠. 40%에서는 20% 수익과 10% 손실이 가장 이상적인 비율인데 지금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거둔 수익은 6%밖에 안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손실을 평균 손실은 3% 이내로 조절을 해야겠죠. 이렇게 기록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개선점을 찾아보는 겁니다. 극단값을 제외한 평균 수익은 7%, 극단값을 제외한 평균 손실도 4.6%니까 나의 매매의 결과는 냉정하게 지금 현재 6개월 정도 기간으로 봤을 때 당신의 냉정한 수익 목표치는 7%가 돼야 돼요. 그리고 냉정한 손실 목표치는 3%, 3.5%가 돼야 되고요. 이렇게 조절해 나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챔피언이 책에서 얘기한 그런 비율이 아니라 실질적인 자기의 기록을 통해서 향후 목표 수익과 목표 손실 감내를 조절해 나가고 금액조차도 계속 체크해 나가는 것이 유일한 승리의 비법. 손실을 잃을 금액보다 이익금이 더 크게 만드는 비법. 이것은 바로 매매 기록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수행하실 수 있게 된 겁니다. 지금은 어려울지라도 한번 해 나가 보자고요. 앞으로 계속 할 거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께서는 전문가의 전화를 받았을 때 여러분 이제 쉽게 대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전화가 옵니다. 요즘 전화도 오고 문자도 많이 오잖아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전화가 옵니다. 안녕하십니까, 무슨 투자 전문가입니다. 진정한 세력의 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주식 혼자 하십니까? 이러잖아요. 그리고 나서 몇 달 지나서 이제 문자가 옵니다. 전화도 오고, 저희 실력 보셨죠? 한 달에 몇백 프로 수익을 달성한, 아직도 혼자 주식을 하십니까? 주식은 정보와 세력입니다. 상담하세요. 전화가 옵니다. 그럼 여러분께서는 이제 김 차장한테 본 세미나 내용으로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럼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예, 질문해 보십시오. 이렇게 종목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작년 동안 이 투자 그 전문가님께서 매매하신 종목의 평균 수익률, 평균 손실률, 투자 수익률은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수익과 손실의 이 리스크 리워드 비율은 얼마나 되나요? 뭐 말씀해 주시겠죠. 그럼 6개월 동안 어떻습니까? 최근 6개월 동안에 매매하신 종목의 평균 수익률과 평균 손실률, 그 다음에 투자 수익률과 리스크 리워드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그럼 또 질문하셔야죠. 자, 그러면 수익을 본 종목의 평균 보유 기간은 어떻게 되죠? 그리고 손실을 본 종목의 평균 보유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혹시 손실을 본 종목의 더 보유 기간이 긴 게 아닌가요? 크게 알고 싶은데요. 자, 그러면 지금 최근 6개월 동안 매수한 종목 수가 몇 개죠? 자, 1회 매매당 평균 수익금이 얼마입니까? 1회 매매당 평균 손실금은 과연 얼마입니까? 뭐 보통 이렇게 되면 이미 전화는 끊었겠지만, 자, 그러면 1년 목표 수익을 위하여 향후 필요한 예상 매매 횟수는 얼마죠? 시장 대비 당신들이 획득한 알파는, 포트폴리오의 베타는, 변동성은 이렇게 되면 벌써 전화는 끊어져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자신에게 질문 한번 던져보세요. 여러분께서 작년 동안 매매하신 종목의 평균 수익률이 얼마죠? 평균 손실률은 얼마시고요? 투자 승률은 어떻게 되시고요? 리스크 리워드 비율은 어떻게 되시나요? 수익금이 손실금보다 얼마나 더 크신가요? 수익을 본 종목을 보유한 기간은 평균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혹시 손실 본 종목보다 수익을 본 종목을 갖고 계신 기간이 더 짧은 게 아닌가요? 그래서 손실은 길게 수익은 짧게 하신 게 아닌가요? 수익을 본 종목을 보유 기간을 길게, 손실 본 종목을 보유 기간을 짧게 해야만 리스크는 짧게 치고 이익은 길게 가져가는 게 맞나요? 이러한 질문 저도 다시 새겨보고요. 과연 우리가 이런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지 준비를 해보시죠. 우리를 알아야 개선을 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내용은 또 하긴 했지만 이 김차장 또 지난 시간에 있는 자료 그대로 또 가져왔네, 이 게으름뱅이. 자, 이것만은 또 잊지 맙시다. 시장이 어떻게 되건 기록도 하고 대응도 하지만 방어용 매도가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 매수 가격에서 5% 하락하면 무조건 아웃! 그리고 전체 잔고가 2.5% 하락하면 그냥 한번 나와봐. 그리고 최대 잔고에서 5% 손실을 보면 이건 협상 불가. 그냥 다 아웃, 다 아웃! 5% 손실 보면 다 아웃! 그러면 지금 시장이 어려울 때 여러분은 시장 밖으로 나와서 생각할 시간을 버실 수 있게 된 겁니다. 2008년을 잊지 마세요. 자, 월간 승률 아카시 한번 나와보고, 자,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이 종목당 감내할 리스크 수준은 진짜 많아봐야 2.5%예요. 그러니까 한 종목으로 감내해야 될 최대는 2.5%라고. 그러니까 1,000만 원 투자해서 500만 원 두 종목 사서 5% 손실 보면 25만 원. 그래서 1,000만 원에서 한 종목당 감내할 최대 손실은 이제 2.5%. 이것도 많다고 저러잖아요, 챔피언은. 그죠? 포트폴리오는 항상 같은 비율로 투자한다. 어떤 종목이 잘 나갈지 몰라.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산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이 제일 잘 나가고 어떤 종목이 실패할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같은 비율로 투자. 그래서 잘 안 되는 종목은 나오고 잘 나가는 종목은 프리 롤링 해서
놔두는 거죠. 특정 종목에 너무 애정을 갖지도 마세요. 이 종목은 되니까 80%, 이 종목은 아예 좀 이상하니까 10%만 투자. 이렇게 안 됩니다. 같은 비율로 캔슬링 크리테리아 안에 들어가는 종목을 우리가 발굴해냈다면 이 종목들의 동일한 리스크 비율과 동일한 기회를 주세요. 어떤 말이 잘 나갈지 우리는 보내는 장군입니다. 누가 싸워 이길지 몰라요. 부하들을 보내십시오. 자, 그리고 항상 이익금을 재투자할 필요 없어요. 와, 이번 1,000만 원 투자해서 1,000만 원 벌었네. 그럼 다음 투자에는 내 종목 나누랬지. 내 종목 해갖고 500만 원씩 그냥 한 번에 이제 그냥 이렇게 간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수익금을 얻었잖아요. 그래도 초기 매수는 똑같이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손실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에서 1,000만 원 더 벌어서 2,000만 원인데 1,000만 원 있을 때 우리가 500만 원부터 시작했잖아요. 근데 2,000만 원 벌었어도 첫 종목 투자는 500만 원으로 시작해 보는 거예요. 잘못돼서 나오면 25만 원, 이제 500만 원에서 5% 손절이니까 25만 원 맞나요? 죄송합니다. 25만 원이니까 2,000만 원 대비해서 더 작아지잖아요. 예. 더욱더 손실은 작아지게 될 거고 여러분은 마음이 더 편하게 되실 겁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자, 모든 이익금을 재투자할 필요 없어요. 소량으로 똑같이 한번 해보세요. 레버리지의 개념을 바꾸자. 과도한 위험을 감수하는 게 레버리지가 아닙니다. 작은 위험만 감수하고 빠른 시간 내에 많이 올라가는 종목을 발굴하는 것이 진정한 레버리지 투자. 그죠? 자신의 매매를 기록하자. 월간, 기간 기록해 보는 거예요. 기록을 통해서 개선점을 찾자. 나의 수익률이 얼마지? 원래 나의 수익률이 50%였는데 급격하게 찍은 수익률이 두세 달 동안 20%밖에 안 돼. 이건 뭔가 내가 매매 종목 선정에 문제가 있든지 시장이 안 좋은 거니까. 이익금, 손실금 비율이 어떻게 됐을까? 2배 이상 되나? 오르는 종목을 보유하는 기간은 어떻게 되지? 포트폴리오 운용에 문제가 있나? 평균 수익률이 높아지고 있나? 낮아지고 있나? 낮아지고 있다면 뭐가 문제인가? 내 종목 선정이 문제인가? 시장이 어려워졌는가? 체크. 오랜 기간 데이터가 쌓일수록 당신은 유리해질 것입니다. 10년 되는 기간 동안 당신이 평균 수익이 얼마라면 바로 이 평균 수익이 당신의 진정한 실력이다. 그럼 이 평균 수익을 목표로 나는 손실을 더 작게 감내하고 조절하고 계속 나아간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너무 길었네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공매도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지금 시장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공매도가 과연 어떻게 해서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 가정을 하면 투자할 수 있는가. 공매도에 대해서 알아보면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이런 움직임이 있네라고 위험을 또 아실 수 있는 거니까. 역으로 보면 공매도에 대해서, 공매도 투자로 성공한 포트폴리오 매니저의 저서를 통해서 어떻게 투자 종목이 이제 선정이 되고 차트 패턴이 볼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부터요. 좀 더 실전적인 그런 이제 내용도 많이 다룰게요. 그러니까 현재 시장 상황이 어떤지, 이제 우리가 살펴봤듯이 분산 이름이 어떤지, 이제 상승 국면인지 조정 국면인지 이렇게도 보고,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이 뭔지, 이 주조주들의 움직임이 어떤지, 펀드멘탈이 어떤지도 한번 살펴보고, 그런 성장주 리스트도 한번 추려보고, 차트도 한번 같이 분석해보고, 이런 분석을 좀 실전적으로 많이 늘려서 미국 주식 투자 실전편을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론도 똑같이 하고요. 자, 향후 세미나 리스트예요. 좀 바꿨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공매도 알아보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보시고, 자, 문의사항 주시고요. 미국 성장 주식 투자, 한국 최고의 미국 투자 세미나 하이투자증권 양산지점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화이팅!